손님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 매장은 박서연 매니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성급기가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특히 1층 입구에 자리한 최고급 핸드백 매장 앞은 여느 때처럼 은은한 향수 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그 찰나의 순간 낡고해진 패딩 점퍼 차림에 놓인 정준혁 회장이 유리 진열장을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과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듯한 수염은 화려한 명품들의 반짝임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주변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박서연 매니저는 동료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노인의 행색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진열장 속에서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악어가죽 핸드백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낡고 희미한 지난날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없었죠. 그저 백화점의 품격을 해치는 불청객으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노인과의 거리를 한 걸음 반 정도 유지하며 고객 응대 매뉴얼에 충실하게, 그러나 묘한 냉기가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신지? 그녀의 질문은 형식적이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읽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눈빛에 압도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손님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직업의식이 그녀를 지배했죠. 최 팀장이 매장 안쪽에서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빨리 처리해 하는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는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희 매장 제품들은 매우 고가라서 혹시 손님께서 원하시는 가격대의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겠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말은 명백히 여기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 힘든 무덤덤함 그 자체였죠.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다시 진열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손님들은 보통 직원의 권유에 따라 순순히 자리를 뜨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숨을 쉬고는 혹시나 노인이 제품의 손이라도 댈까봐 노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달려나가 저지할 준비가 된 육상 선수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진열장 앞에 선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명품관의 세련된 분위기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노인을 피해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쇼핑객들은 노인을 의식하며 힐끗거리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매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매장의 이미지에 해가 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가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는 이미 직업적 위기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정준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지만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서연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며칠 동안 같은 백화점, 같은 명품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제 서연을 포함한 명품관 직원들에게 익숙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려는 듯 노인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항상 두었습니다. 노인이 매장 가까이 다가오면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죠. 백화점의 번쩍이는 조명은 그의 낡고 때 묻은 옷차림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초라함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노인을 피해 걷거나 노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혐오감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어느 날 정준혁은 명품관 복도 한쪽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백화점 풍경의 일부가 아닌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거나 존재하더라도 무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서연은 고급 스카프 매대에 손님을 응대하며 은근슬쩍 노인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고객은 50대 초반의 부유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노인이 앉아있는 방향을 힐끗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서연은 재빨리 그녀의 기분을 알아차리고는 노인 쪽을 가리는 듯한 자세로 스카프를 펼쳐 보였습니다. 손님, 이 실크 스카프는 유럽 장인이 한 땀 한 땀수를 놓은 한정판 제품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연출하시면 특별한 날 더욱 빛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여전히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끔씩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매장의 화려한 장식품들을 스쳐 지나 번화한 쇼핑객들 사이를 헤집고 그리고는 다시 서연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마치 뜨거운 불꽃에 닿은 듯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불편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었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노인의 존재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노인 주변의 바닥을 닦거나 진열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노인을 은근슬쩍 압박했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노인을 중심으로 무거운 장막을 두른 듯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특정 시간마다 특정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이 있는 시간에는 왠지 모르게 클래식 음악의 볼륨이 조금 더 커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노인의 낡은 옷차림과 더욱 불협화음을 이루며 그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서연은 잠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서연, 정신 차려. 저런 사람 때문에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이곳에서 어떤 흠집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저 겉모습만으로 그녀의 경력과 꿈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며칠 후 정준혁은 서연의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그가 늘 응시하던 악어가죽 핸드백 대신 그 옆에 놓인 작은 보석함에 시선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완벽한 표정을 만들고 다가갔습니다. 손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 팀장이 매장 내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에 서연은 더욱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석함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선물로 좋을까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선물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표정은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선물이요? 어떤 분께 드릴 선물이신데요? 가격대나 취향 같은 걸 알려주시면 제가.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인데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진지했고 서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이 노인이 정말로 선물을 고르는 진지한 고객일 수도 있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서연은 한숨을 쉬며 보석함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 손님, 여기 있는 보석들은 말씀하신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기 백화점 건너편 귀금 속 상가에 가시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제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마치 길을 안내해주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이 매장을 떠나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아무런 대꾸 없이 보석함 속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이 유리 진열장을 향해 천천히 뻗어왔고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고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뻗었던 손을 멈칫하고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어느새 노인과 서연 사이에 끼어들며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매니저, 손님에게는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죠. 최 팀장은 노인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노인의 낡은 옷차림과 더러운 신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노인에게 백화점 상품권 사용 여부 등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며 노인을 에둘러 내보내려 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매장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과 함께 노인의 마지막 미소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미묘한 긴장과 불쾌감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다음 날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매장 앞이 아닌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직원 식당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서연은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손수건으로 연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어제보다 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날카로움 대신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기침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감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생수병 하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생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떨리는 손가락에는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생수병을 따서 천천히 목을 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깊은 눈빛은 서연의 마음속을 헤집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교하게 세공된 얇은 금속 카드였습니다. 백화점 VVIP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융준-HYUK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회장님의 얼굴이 인쇄된 작은 사진과 함께 그녀가 평생 접해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대한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카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노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님. 두 이미지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기침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카드를 놓칠세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한마디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서연의 나직한 외침에 정준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잠시 조작하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팀장, 지금 바로 박서연 매니저와 함께 회장실로 올라오게.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쉰소리 대신 단단하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VVIP 카드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금속성 소리가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팀장은 회장실 호출의 영문도 모른 채 서연을 다그치며 따라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선 순간 최 팀장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정준혁 회장이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는 회장실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서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진 테이블 위에는 서연의 매장이 촬영된 CCTV 화면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준혁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매장 앞에 서성이는 모습, 서연이 그를 무시하고 쫓아내는 모습, 그리고 최 팀장이 노인을 압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은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화면과 정준혁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팀장, 박 매니저.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박 매니저는 저희 백화점의 가치를 아주 잘 보여주었더군요.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 팀장은 온몸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의 변명은 비굴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함이 최 팀장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손짓으로 최 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정중하게 화면을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명품관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건의 게시글들이 빼곡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불친절한 응대, 직원들의 차별적인 태도, 백화점 이미지의 실망 등의 제목 아래에는 불쾌감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노인을 촬영한 듯한 흐릿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정준혁 회장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기록하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팀장, 이 백화점은 고객의 신뢰로 움직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저희 백화점의 가치와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정준혁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최 팀장과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최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 매니저, 당신의 고객 응대 매뉴얼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 너머의 인간적인 가치는 어디 있었을까요? 당신이 응대했던 그 손님은 어쩌면 당신의 꿈을 응원해 줄 수도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판단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백화점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고객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백화점의 모든 직원은 다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을 겁니다. 특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직원에게 전달될 공지사항처럼 단호했습니다. 최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노인의 자비로움도 회장의 엄격함도 아닌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잠시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오늘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 말과 함께 비서실장이 두 사람에게 조용히 퇴실을 권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최 팀장의 뒷모습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 서연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멍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백화점 뒤편 직원들만 사용하는 작은 휴게실. 정준혁 회장과 박서연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노숙자 차림도 회장의 근엄한 양복도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정준혁 회장은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제의 화려한 유니폼 대신 수수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상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찻잔 2개와 식어버린 다과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게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 침묵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준혁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서연 씨, 지난 며칠 동안 많이 힘들었죠? 나 때문에.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 눈이 제 마음이 겉모습에 갇혀버려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온 건 사실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정준혁 회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룩한 이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과연 처음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고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와 존중을 제공하고 있을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치중하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그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장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가하거나 시험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지혜를 전하는 노인의 눈빛이었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최선인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이 성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법이죠. 그의 말은 서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을 한순간에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인간적인 겸손함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 백화점은 제 꿈의 전부였는데. 그녀의 말은 작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1층 명품관 출근길. 박서연은 늘 그랬던 것처럼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그러나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해고 대신 감봉과 팀장 직위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은 후 쭈뼛거리며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고는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박 매니저님. 서연은 최 팀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최 팀장은 예상치 못한 서연의 반응에 당황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준혁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명품관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평가도 판단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듯한 따뜻한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준혁 회장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직서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직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그녀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사직서를 회장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회장님, 제게 너무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준혁 회장은 서연의 사직서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이 백화점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대로 잠시 이곳을 떠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나는 그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아쉬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응원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매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화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햇볕 좋은 오후, 박서연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고 해진 패딩 점퍼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정준혁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백화점을 찾았을 때 입었던 그 패딩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한 구석에 있는 재활용 수거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패딩 점퍼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손바느질로 수선한 작은 주머니와 함께 따뜻한 메시지가 적힌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어떤 확신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옷차림에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새싹들의 작은 움직임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필 끝에서 그려지는 글자들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원 한쪽에 심어진 작은 나무를 향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돋아난 새싹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조용한 여운이 공원 전체를 감쌌습니다.